안녕하세요. 주코너입니다. 제가 저번부터 IBK 코스닥 붐업데이에 다녀와서 이제 기업 IR 미팅 많이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업에 대해 미팅 다녀온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설명드릴 기업은 에브리봇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에브리봇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뭘까요? 당연코 이제 로봇 청소기, 물걸레 청소기 이런 거부터 생각이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마 대부분 분들도 다 그러실 거고, 저도 에브리봇 하면은 이제 로봇 청소기, 뭐, 물걸레 청소기 이런 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IR 미팅 들으면서 좀 회사 IR 미팅 담당자분께서 좀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제 이런 로봇 청소기라는 인식에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으니까 조금 강조하시려는 부분이 자율주행 모듈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조금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로봇 청소기에 뭐 자율주행? 살짝 말이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회사 IR 미팅 담당자분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조금 의아하거나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IR 미팅 내용 그대로 솔직하게 리뷰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매력적이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일단 에브리봇이란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2015년에 설립한 회사 지능형 로봇 기업이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이력이 조금 있었는데 2016년에 이제 세계 최초로 듀얼 스핀 물걸레 로봇을 조금 만들었던 회사예요. 이게 사실 뭐 지금 보면은 로봇 청소기 막 그냥 쿠팡에서도 팔고 뭐 여러 군데서 많이 파니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꽤 혁신적이었다는 거. 이 로봇이 이제 청소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혁신이었죠. 이제 어머니들 이제 물걸레질 하기 힘든데 이제 로봇이 직접 이렇게 물걸레질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존 로봇 청소기가 조금 바퀴 중심이었다면 이 제품은 어땠냐? 좀 물걸레 자체가 이렇게 물걸레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직접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동을 하니까 조금 이제 청소가 조금 잘 된다. 뭐 이러면서 좀 마케팅을 했던 것 같은데요. 2016년에 저희 집도 이제 로봇 청소기 처음 나와서 이제 선물을 하나 받아서 썼었는데 저도 제 기억에 있을 때는 되게 좀 혁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청소 성능도 제가 봤을 때 괜찮았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조금 이제 코스닥 붐업데이 할 때처럼 이제 붐이 조금 일어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2020년에는 이제 삼성과 이제 ODM 협업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회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왜 방향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냐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이제 로봇 청소기가 시장에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다른 업체들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볼까요? 전혀 그렇진 않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로봇 청소기에 대한 이런 중국 업체들이 조금 너무 좀 강력해졌어요. 이제 가격 경쟁도 심해지고 이제 제품 성능 경쟁도 조금 많이 올라왔죠. 네, 이제 중국 로보락, 이제 중국 업체들이 좀 저가 공세 뭐 이런 거 하면서 조금 많이 이런 가격 승리나 경쟁이 조금 극심해졌고요. 이제 IR 미팅에서 들었던 거는 이제 뭐 최근 3년 매출이 거의 300억 수준에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이죠. 이제 뭐 매출액 보면은 이렇게 꺾이는 회사들도 많을 텐데 여기 이 회사는 뭐 보통 평균 300억 정도에서 좀 정체되어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걸 조금 좋게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좀 안 좋게 보면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기존에는 이제 B2C, 이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를 해서 이제 제품 판매를 좀 마케팅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썼었다면 이제 B2B, 이제 기업에 초점을 맞춘 이제 제품 판매에서 플랫폼 공급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 IR에서 조금 핵심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자율주행 모듈,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쉽게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청소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청소기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두뇌를 팔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뭐 공기청정기가 됐든, 뭐 케어 로봇이 됐든, 그럼 뭐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케어 로봇도 있고, 뭐 물류 로봇도 있고, 뭐
식당 가시면은 음식 나눠주는 서빙 로봇 뭐 이런 거에 많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이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자율주행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움직이는 플랫폼 자체를 공급하겠다고 이제 조금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미 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뭐 보시면은 이제 제품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고 부담도 생길 수 있고,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연예인들 한 명 이제 섭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전기구 이런 회사들 보면은, 제가 요즘 TV를 잘 안 보긴 했는데 옛날에 뭐 보시면은 뭐 마케팅 비용으로 뭐 축구 선수든 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에어컨 뭐 김연아 선수 나와서 뭐 이렇게 광고하던 거 봤는데, 그런 마케팅 비용을 조금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게 조금 부담이 많이 비용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듈로 이제 회사를 돌리게 되면은 이게 비용 측면에서 조금 훨씬 가볍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좀 뭐 중국 업체들 저가 공세 들어오는데 이런 방향성으로 조금 전환한 거, B2C에서 B2B로 이제 전환한 것 자체는 되게 좀 칭찬해 줄 만하다. 왜냐하면 이게 성장률도 지금 매출 성장도 잘 못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회사에는 좀 혁신이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네, 다음 내용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품인데요.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이미 사례가 있어요. 이제 SK 인텔릭스에서 나온 이제 나무X 공기청정기라는 건데, 이게 그냥 기본 공기청정기 생각하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거실이 있다면 뭐 여기 한 군데 이렇게 짱 박아두고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거는, 이 공기청정기는 단순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이동을 해요. 이 모듈 자체가 에브리봇에서 이제 공급을 한 건데, 이제 에브리봇에서 공급한 게 여기 밑에 부분, 그리고 위에 부분이 SK가 한 거예요. 네, 이 부분 보시면은 이제 왜 이게 조금 좋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공기가 안 좋은 위치를 찾아내서 직접 이동하면서 공기 청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브리봇에서는 AI 자율주행 모듈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몸은 SK가 가져가고 머리는 이제 밑에 자율주행 부분을 에브리봇이 가져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SK는 뭐 홍보나 이런 걸 하면서 이걸 팔겠죠. 근데 에브리봇에서는 이걸 홍보할 필요가 딱히 없으니까 이제 모듈 전략으로 가져가면 이제 조금 좋다. 그리고 이런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 레퍼런스를 확보하면서, 이게 단순한 매출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있어서, 이런 모듈 기업을 하는 기업에서는 조금 다른 업체들의 수주를 받아오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이라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제 협업을 한번 해봤으니까 이런 게 다른 기업에서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 수 있고, 이제 다음 내용 이제 보시면, 네, 이제 숫자로 증명할 수 있어? 이제 숫자가 저희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제 SK 관련 매출로는 이제 2026년에는 130억 예상하고 있어요. 뭐 다른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쪽에도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제품을. 네, 그래서 2026년이 130억으로 예상되고 2025년에는 52억 이렇게 달성하면서 이제 2배 이상 뛰는 거죠. 네, 2배 이상 이렇게 뛰는 건데, 그래서 이제 회사 가이던스도 조금 공격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2025년 매출 가이던스는 575억으로 매출 성장률만 전년 대비 67% 수준이고, 이게 조금 높은 수준이죠. 이게 저도 들으면서 가능한 수준인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좀 제가 좋게 봤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적으로 좋게 봤던 부분은 회사에서도 조금 IR 미팅 담당자 분이 좀 강조하셨던 부분이 제2의 SK 인텔릭스, 제3의 SK 뭐 이걸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걸 진짜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게 이걸 뭐 홍보하는 건가 이런 건가 좀 싶긴 했는데, 홍보성 멘트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이게 한번 대기업과 이런 개발이나 양산, 납품
이런 걸 해본 것 자체가, 경험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뭐 삼성이랑도 했고 SK랑, 삼성 SK 저희 한국에서 국가 대표 느낌이죠. 네, 이런 사이클 돌려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 입장에서 그냥 뭐 이런 기술이 있다 도 물론 좋죠. 근데 물론 좋은데 이게 직접 다른 기업이랑 해봤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단 조금 긍정적이고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 공급 구조가 이제 규모가 조금 커질수록 이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좀 핫한 주제죠. 네, AI, 피지컬 AI 이게 조금 중요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황 보시면은. 네, 이제 이스라엘 업체와 이제 좀 국책 과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108억 정도 규모이고 이제 로봇에 눈을 만드는 중이라고 해요.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센서 같은 걸 많이 붙여서 조금 움직였다면 이젠 눈으로 직접 보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고 이제 판단하는 구조로 이게 조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이게 향후에는 적용 가능한 시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피지컬 AI도 조금 많이 떠올랐었죠. 뭐 휴머노이드, 케어 로봇, 병원 가면은 그런 로봇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뭐 물류 업체 가시면은 요즘에는 물류도 조금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 부분에서도 조금 상용화가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뉴스나 뭐 이런 거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뭐 현대차에서도 뭐 에어컨이었나 냉장고 이렇게 되게 엄청 무거운 무게를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이제 로봇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제가 IR 미팅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어요. 제가 오늘은 좀 솔직하게, 아니 항상 솔직했지만 솔직하게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뭐 앞서 저도 강조했지만 제2의 SK, 제3의 SK 엄청 이야기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공개된 계약이 좀 오픈된 공개된 계약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스토리나 뭐 기대감, 가능성 비중이 되게 큰 상황이고 숫자로 증명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환사채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반기에 추가 발행을 좀 검토하고 있다. 최대 500억 정도까지 이제 추가 발행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걸렸던 거는 이제 돈 사용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조금 M&A나 뭐 신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언급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돈 사용처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이진 않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CB 사용처와 신규 고객사 계약 공시는 이 회사에 투자하려면 조금 체크해야 될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조금 투자 포인트보다는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에브리봇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향 자체는 좋다. 근데 이제 B2B 플랫폼 모듈 공급 전략이 조금 매력적이고 대기업 레퍼런스 자체도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명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 이제 숫자 검증이 조금 관건이라 보고 이제 2025년 매출 이제 달성 여부가 신뢰를 쌓는 구간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CB 발행과 신규 계약 모니터링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찍히는 게 조금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 증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 부분 최근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증시가 오늘도 그렇고 금요일 증시도 그렇고 월요일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조금 급락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작년 10월
10월 당시부터 이제 보면은 4,000포인트 달성하는데 영업일이 85 영업일 걸렸고, 그리고 올해 1월 27일이죠. 5,000포인트까지 달성하는데 63일, 6,000포인트까지 달성하는 데는 18 영업일, 그리고 7,000포인트 달성까지도 5월 6일인데 이제 47 영업일, 이제 8,000포인트가 저희가 찍었다 바로 떨어졌죠. 근데 이게 장중에서 이제 보여줬는데 8 영업일 이제 역대 가장 빠른 속도잖아요, 사실. 이게 빠르게 오른 만큼 이례적으로 되게 빠른 속도를 보여줬는데, 이 속도 부담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동성 확대는 빈번하게 출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빨리 올랐는데 계속 오르기만 하겠어요, 주식이? 그러면 누구나 돈을 다 벌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빈번하게 변동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조금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속도 조절의 조금 일환일 뿐이고, 저는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해서 증시의 이런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이게 조금 기존 상승 추세를 너무 크게 위협하는 수준은 아닐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보시면 오늘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봇주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최근에 상장한 뭐 코스모 로보틱스 이런 거 말고 뭐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게 다들 엄청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피지컬 AI 엄청 강력했던 거 다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주도하는 장을 조금 보여줬는데 지금 조금 매도세가 조금 많이 강력하게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진짜 전부 다 파란색 끼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매도세가 좀 강한 것 같아서, 매도세가 이제 이렇게 매도하는 부분이 멈추고 다시 자리를 잡는지 조금 확인을 해보고 로봇 산업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산업 투자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에브리봇 투자해라 이런 영상은 아니고, 이제 IR 미팅을 제가 직접 다녀오면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이 산업은 어떤지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산업 흐름이나 기업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많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